자, 우리 진도가 거의 다 좀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마플 다 있으시죠? 예. 오케이, 그러면은 진도 나가면 마플 질문 좀 받아줘야겠다. 계열이도 있나? 있어? 옳지, 옳지. 자, 세훈아, 우리 어디서부터야? 141쪽부터요. 오케이, 숙제는 다 했어, 세훈이? 네. 자, 141쪽 피시고요. 천천히 질문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자, 142기, 143, 7번. 지난번 수업 영상까지 아마 다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다 올렸던 것 같거든요. 144, 146, 147, 12. 줄 잘하네. 아,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테스트 보기로 했죠, 확률? 네. 148, 150. 이거 15분 준우 문제 풀었어? 네. 오, 200명 준우 풀었어. 우량 준우 풀었어. 오, 좋은데. 152, 18번. 152, 153에 18번. 그리고 발전 문제 19번은 제가 얘기 그거 했죠? 네. K 이하 K 이상으로 바꿔주세요. X가 K 이하 Y가 K 이상. 알겠지?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둘 다 KK 이하면 이미 나 조건에서 확률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19번은 안 해줘도 되고 근데 우리 테스트 주제에 있었어요. 19번 하자. 테스트에 냈었죠 제가. 네. 그렇지. 오늘 제가 진짜 숙제 좀 적게 낼게요. 아마 예상 진도가 제 느낌에는 한 161쪽까지 아닐까 싶어요. 적지? 민규 161쪽. 진짜 적어요. 내일까지. 그지? 이번 주 금요일에 확률 시험 보고 바로 오답하는 느낌으로 가고. 아, 다음 주 설에 우리가 쉬는구나. 수업을 안 하니까. 화요일이 당했습니다. 화요일 당일. 다음 주 화요일은 휴강이에요? 수업 없어요? 그렇지. 오.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 개꿀이네. 근데 이미 지각한 그 시간 합치면 설 연휴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 효준이 잘하더라. 효준이 문제 잘 풀더라. 좋은 것 같아. 자, 143쪽에 발전 7번. 아니, 푸는 걸 보니까 잘 풀더만. 준우랑 다르던데. 어제 몇 시에 갔어, 준우? 어제요? 어제 10시 50분. 이미 끝났네. 근데 사연이 사연이 뭐? 아버지 생신이어서. 어제가 네. 뭐 해드렸어? 그래요? 용돈 받았어요. 아버지 생신에 아버지한테 뭐 안 드리고 아버지가 나 뭐 없어 하면 또 왜요? 이랬겠네. 마음 드렸죠. 마음 들었어? 누나는 뭐 해주지? 누나요? 누나도 용돈 받아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생일이 진짜 싫으시겠는데? 씨발, 병절 내라고 하는데. 족하네. 피해 있어야겠다. 자,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정규분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세연아 뭐지? 대칭성. 입니다. 자, 정규분포가 있는데 자, 요렇게 좀 따른데요. 평균이 m이고요.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데,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조건, 메인 조건을 좀 보면 f에 자, 100-x가 요 해석만 잘 하시면 되죠. f에 100 더하기 x랑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비슷한 느낌의 식을 아마 우리가 확률 밀도함수 쪽에선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계열이는 저걸 보면서 저게 무슨 뜻이라는 걸 파악했어요? 저게 무슨 뜻이야?
100에서 x만큼 뒤로 간 거 100에서 x만큼 앞으로 간 게 똑같대. 뭔 말이지? 민규 뭔 말이지? 민규 못 풀었겠구나. 아 그럴 수 있어. 찬이 무슨 말이지? 얘는 x는 100대칭이죠. 얘들아 이제 요걸 이제 슬슬 모르시면 안 돼요. 자 하나만 정리하자.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대칭이 있어요. 이건 미분에서도 좀 쓰이니까 미분에서도 좀 쓰이니까. 자 첫 번째 가장 좀 유명한 대칭 뭐 있지 세윤아? Y축 대칭. 네 Y축 대칭. 지금 이걸 혹시 모르셨다면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수투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두 번째로 또 준의 뭐 대칭이 있어? X축 대칭. 어떤 함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는 없죠. 그러면 함수가 될 수 없지. 그잖아. 원점 대칭. 하나의 x값에 두 개의 값을 먹어야 된다는 소린데 그건 함수가 아니지 않니? 원점 대칭. 자, 요 두 개가 좀 유명하고요. y축 대칭을 우리가 혹시 무슨 함수라 불러요? 원수. 그렇지. 원점 대칭은 기함수. 그렇지. 자, 세 번째가 x는 a 대칭 정도가 있다라고 좀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얘들아 y축 대칭 하자가 아니야. x축 대칭 하자가 아니야. 생긴 게 y축 대칭 이드라예요. 다른 말인 거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여유 되시면 y축 대칭 하자 또 알아야 되고 x축 대칭 하자 또 알아야 되고 원점 대칭 하자 x는 a 대칭 하자 y는 a 대칭 하자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나온 적이 있을까? 평가원에? 근데 이런 것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얘는 이미 대칭이 되어 있다예요. 알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세훈이가 배운 녀석들 중에 y축 대칭인 함수 뭐 있어? 한두 개만 얘기해봐. 배운 지금 2차 함수 또 수랑 4차 함수. 또 대수에서 뭐 있어? 이거 수원에서 뭐 있어? 아 너네는 수원이고 2학년 애들은 대수라서 헷갈려 줄 건데. Y축 대칭이요. 네. 사인 함수. 어? 사인 함수. 최악인데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또 단전 아닌데. 이런 쌍. 이렇게 3개 정도가 뭐 적당하죠. 그렇지. 코사인 함수, 2차 함수, 4차 함수.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이 이제 y축 대칭일 거 아니야, 얘들아, 그죠? 그랬을 때 느낌을 요 정도로 생각을 해봐. y축 대칭이라고 하면 3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값이 뭐 해야 돼? 같아요. 그죠?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렇게 라인을 잡았는데 만약에 얘랑 얘랑 간격이 똑같다라고 쳐봐. 그럼 요 함수가 fx야. 자 그러면 으르르르 여기를 x라고 해. 그럼 여기가 가라면 뭐가 되겠어? 아우 너무 잘한다. 그걸 대입한 두 개의 값이 준호야 뭐 해야 돼? 나. 당연하죠. 같으면 된다. 이걸 우리는 y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저런 느낌의 생김을. 괜찮으시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아 얘는 y축 대칭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된다. 물론 수투로 넘어가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은 참 시험이 좋잖아. 왜냐면 1번부터 22번은 그냥 수원 수투니까 만약 1번부터 22번에서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수투니까 다항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차수가 무슨 차수로만? 그렇지 짝수. 그렇지. 짝수 차수 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상수항이 있으면 돼 안 돼? 돼요. 돼요. 되죠. 위아래로 움직여도 y축 대칭인 건 안 바뀌니까. 그죠? 오케이. 자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이런 거지. 1,3 원점 대칭하면? 3,1. 그러니까 많이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지금 세윤이가 말한 건 뭐 대칭이야? 아닌가? 뭐요?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어? 그게 점이. 그러니까 점이 바뀌었네. 우리 그걸 이제 대칭이라 하는데 1,3이 3,1로 바뀐 걸 뭐 대칭이라고 해? 이름을 까먹었어. y는 x 대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y는 x 대칭. 그죠 그죠? 1,3을 원점 대칭하면? 그치 근데 너네가 이게
이게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게 그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똑같다라는 말인 건 이해돼요? 그럼 너네가 얘기하는 점 대칭은 뭐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지 180도 회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 어디가 0,0이 있어요. 근데 이쪽 어딘가 1,3이 있어. 1,3을 원점 대칭하래요.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리는 걸 수학에서는 점 대칭이라고 해요. 이해됐죠? 그럼 얘가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여기로 찍히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길이가 그럼 당연히 뭐 할 거예요? 같을 거니까 둘의 중점이 0,0이려면 얘가 몇 콤마 몇으로 가면 돼?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주는 걸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원점 대칭이라는 함수 뭐 있죠? 3차 3차 함수는 무조건 점 대칭이에요? 아니죠. 무조건 점 대칭이에요. 어떤 3차 함수를 그리든 무조건 필연적으로 점 대칭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점을 뭐라 불러?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치, 보통 쌤들이 내신 대비할 때 보통 설명을 하지. 그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의 3차 함수가 있다. 쌤이 설에 뭐 할 거야? 네? 설에 뭐 할 거야? 그 공부하요. 어쩜 이렇게 떨림 없이 거짓말해? 공부할 거야? 진짜 할 거예요. 오, 어디서? 한국역 2시 하고 학습관 문 안 연다니까? 설 당일에? 어디 카페? 카페에서? 근데 카페에서 공부가 돼? 얘들아? 그지? 안 되지. 난 카페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 이게 직장인들은 오케이. 카페에서 이렇게 사무 업무를 하는 건 할 수 있지. 저도 그런 적은 있으니까. 카페에서 문제 푼 적은 있으니까. 근데 학생이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 막 이렇게 막 노래 나올 거 아니야. 크리스마스 이렇게 큰 거야? 좀 잘 이해하라. 자,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건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을 180도 회전시키고 여기 있는 점을 180도 회전시키고 모든 점들을 그랬는데 다시 원래 모양이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얘 180도 돌리면 쿠쿵, 얘 쿠쿵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다라는 작품도의 느낌은 오시죠? 이런 느낌을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수원에서 원점 대칭인 거 뭐 있지? 빨리 먹는다. 수원의 원점 대칭 뭐 있어? 탄젠트 그리고 사인 그렇지. 이렇게 괜찮으시죠? 자, 내가 만약에 여기를 x라고 해. 그럼 가라면 여긴 뭐예요? 너무 잘. 근데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맛있게 먹네. 뭐 먹어요? 그 뭐예요? 아이스티. 차라리 그 쿠팡에서 아이스티를 좀 사지, 가루를. 너무 비싸지 않냐? 저런 거 뭐 3,000원이나 받아. 내 유자차를 시켜 먹었는데 3,300원이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자차 산 거 아니야. 쿠팡에서 4병. 그냥 딱 한 번 먹었거든. 벌써 지금 마지막 병이야. 저기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물론 내가 먹으라 했어요. 물론 내가 먹으라 했는데 졸라 잘 드셔. 아니 이게 3병까지는 순식간으로 사라지더니 이제 한 병은 사람들이 눈치 보이나 봐. 잘 손 안 대더라고. 자, fx랑 f-x랑 똑같으면 y축 대칭이잖아. 그럼 요렇게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민기야 이제 이게 뭐 대칭? 그렇지. x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랑 서로 부호반대. 이 정도 느낌인 거지. 괜찮으실까? 자, 그럼 속도 살짝만 좀 냅시다. 자, 조용! 자, 어떤 함수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라고 한번 쳐보자.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예요.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하면 자, 제가 요만큼의 간격을 잠시 x라고 좀 한번 해보면 이때 요 점은 a에서 x만큼 어디로 간 거야? 앞으로 간 거지. 그 다음에 얘는 a에서 x만큼 뭐 한 거야? 뒤로 간 거지. 그들의 결과가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f의 a 더하기 x라고 하는 녀석과 f의 a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이 똑같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x는 a 대칭이다.
요건 얘들아 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 거라서 오늘부로 안 모르면 돼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칭하자가 아니라 대칭이 이미 되어 있다예요. 알겠지? 그럼 얘는 x는 100대칭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정규분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대칭이니까 평균이 얼마였구나? 100이었구나. 이렇게 잡으면 되지. 자, 그런데 문제를 지금 보니까 0.477이라고 나와 있네요. 477이. 그럼 0.477이라고 하면 우리는 2.0에 눈이 가면 된다. 그죠? 그러면 주어져 있던 저 문제는 P 평균이 100이었으니까 100부터 확률 변수 x가 108까지는 세우나. 그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빨리 기본적인 이 정규분포를 무슨화 시켜야 돼요? 표준화 시켜야 돼요. 표준화를 시킨다는 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는데 앞쪽에 있는 건 0으로 바뀌려나요? 자, 뒤에 이제 z고요. 108에서 100 빼면 8 나누기 금화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시그마분의 8이 몇으로 떨어지면 돼? 2.0이겠죠. 그죠? 그치. 결혼되고 싶으시고 준호가 친하니까. 준호 이해했지? 네. 어이? 자, 그 다음에 이해되신 분들은 12번 봅시다. 근데 이게 어제가 유난히 많은 거야? 아니면 보통 그 정도 돼? 평일에는 질문이? 그왜 이렇게 줄술더만 기한세 어제 유난히 많은 거야? 왔다 갔다 좀 보통 그 정도야? 아, 내가 그래서 와 선생님 왜냐면 내가 일요일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요일은 보통 간 애들도 많으니까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거든. 그냥 있으면 받고 없으면은 안 받고 나는 요 정도 느낌인데 나는 줄 서본 적이 없거든. 애들이 와 애들 진짜 많네요. 일요일이 확실히 낫네 나 이랬는데 선생님 내일은 장난 아닐걸요. 내일은 거의 애들이 뭐 돗자리 펴고 온다는 거야. 석권쌤 당직일 때는. 오늘이네요. 네, 오늘 제가 진도 좀 뺄게요. 자 보자 12번. 자 어느 학교 3학년 학생의 A 과목 시험 점수는요 평균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A 학교의 시험 점수 X라고 합시다. 평균이 뭐를 세우나? 지금 M. 듣고 있는 거지? 듣고 있는 거야.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듣고 있는 거야. 그지? 네. 자, B 과목의 시험 점수는 뭐라고 할까? 확률 변수. n 플러스 3. Y라고 좀 할게요. 확률 변수. B가 대답할 걸 생각하지 말고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평균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지? 자, 이 녀석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얼마? n 플러스 3. 자,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준 편차가 똑같네. 아마 뒤쪽에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표준 편차가 똑같다. 나한테 물어서 알려주는 거죠? 개형. 뭔 개형? 뭔 개형? 그래프의 개형. 그렇지, 그래프의 개형이 같다. 요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학교 3학년 학생 중에 A 과목의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률이죠. 확률이 100분의 9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 밑에 있는 것 중에 어디에 눈이 가면 돼? 준호야, 거기 단조건에 1.34 눈이 가면 되는 거지. 이유는 이런 소리죠, 얘들아. 얘네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왼쪽만 내가 그림을 한번 좀 그려주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80점 이상이래요. 그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80점 이상이니까 이렇게 먹는데 이 비율이 0.09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100분의 9, 9%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걸 반띵했을 때 준호야, 절반이 0.5죠? 네. 자, 그럼 여기가 0.41이니까 여러분들은 0.41에 해당되는 녀석이 1.34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 얘는 표준화를 시키기 전이라면 여기 이제 80인 거죠. 8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80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준화 시켰을 때 몇으로 떨어지면 되는 거야? 1.34로 떨궈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80 빼기 M 얘를 표준화 시그마 했을 때 얘가 몇 점 몇? 1.34 이러면 되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 그래프를 안 그려도 저런 상황들이 인지되시면 바로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지. 근데 뭐가 됐건 머릿속으로든 직접으로든 그래프를 떠올리고 쓴 거겠지. B과목 학생은요 80점 이상인 비율이 15%래요. 아 그럼 걔는 0.35 즉 1.04로 Z값이 떨어지면 되네요. 그러니 M 플러 이거 뭐야 80에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이렇게 빼는 거지 혜연아? 네. 얘를 누구로 나눠? 시그마. 시그마.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값은 1.04로 떨어지면 돼. 이 정도 느낌. 괜찮으시죠? 네,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하셔서 시그마랑 N값 찾으셔라. 괜찮죠?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금방 바뀌었네. 18번 보자. 네, 여러분 아침마다 듣기 하니까 민기 어때? 듣기 좀 는 것 같아? 그래요? 좀 늘었어요? 오. 자, 천천히 봅시다. 18번. 정기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랑 y가 있고요.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가조건을 보니까 두 녀석의 분산이 똑같대요. 표준 편차가 똑같다는 소리고 그래프 기형이 일치한다는 소리네. 둘 다 정기분포를 따르고. 그러면 18번. 일단 뭐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요렇게 x축이 좀 있고요. 이런 느낌의 정기분포 곡선이 있어. 요거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또 하나도 얘랑 결국 그래프 기형이 같은데 평균은 잠깐 내가 다르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잖아. 그치? 네. 자, 그런데 지금 나 조건을 보면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Y는 K가 F랑 G랑 만나는 모든 점들의 X좌표의 집합은 1, 2, 3, 4래요.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두 개의 그래프가 일치할 순 없겠다 얘들아. 그죠? 일치했다라고 하면 Y는 K를 찍었을 때 생기는 교점이 두 개밖에 없겠지? 그지? 그냥 덧붙여서 그렸으면.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 경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Y는 K를 찍어.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준호에 몇 개 나와야 돼? 4개. 4개. 일단 왼쪽이 F인지 오른쪽이 F인지 잘 모르지 준호야. 네. 누굴 F라고 할까? 왼쪽. 을 먼저 한번 F라고 해볼게요. G라고 하자. Y는 K를 찍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는 상황이 세우나 있죠? 네. 첫 번째가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그 X좌표의 집합이 1, 2, 3, 4. 그럼 여기가 몇인 거고요? 1. 여기가 2. 조금 못 그리긴 했는데 여기가 3. 여기가 요런 상황이었다라고 쳐봐요. 그럼 정규분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칭이니까 실제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니까 정가운데가 얼마인 거야? 2. 그러니까 얘가 원래 조금 더 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조금 우리는 불편하니까 여기다 더 또 지우고 그리면 불편하니까 내가 F만 하나 갖고 오면 F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2인 상황인 거지 뭐. F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다조건도 봐야 되네. 아, 그럼 봐봐 얘들아. 집중. 그럼 이 G 같은 경우는 여기가 2, 여기가 4니까 여기 가운데가 얼마인 거예요? 3. 그럼 요게 F라고 치고요.
요게 G라고 치면 G는 여기가 3이네. 준호 맞죠? 네. 자, 다조건 봅시다. 2 이하 이렇게네. 자, 그 다음에 2 이하. 그럼 2가 한 이쯤이라고 치면 이렇게 있네요. 얘에서 얘를 뭐 할 거야? 네. 뺄 거야. 근데 그게 0.5를 넘으래요. 넘어 안 넘어? 안 넘어. 네, 누가 봐도 안 넘네요. 그지? 아, 그럼 이 모양이 아닌가 봐. 이 모양이 아닌가 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생각을 하는 게, 그렇다면 이런 데가 한번 K라고 쳐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뭐가 돼요? 2가 되겠지. 이게 F라고 치고 이게 G라고 쳤을 때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3인데, 내 얘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지금 다조건을 보면 2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렇게 먹는 거라는 거 세훈이 맞아? 네. 자, 거기서 만약에 그 2 이하라고 하는 녀석을 빼서 0.5라고 하는 녀석을 넘어야 된대요. G에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요 녀석이 빠지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F가 이만큼 먹었는데 그거에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것보다도 더 적은 양이 빠지는 거지. 이해돼? 네. 그럼 얘는 충분히 0.5보다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원했던 모양이 얘인가 보다, 이 정도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지.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얼마고? 1. 1. 여기가 얼마고? 2분의 3. 그렇게 되는 거지. 설명 될것 같은데? 표준 편차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 준우 이해돼요? 네. 네. 세윤이는 요새도 미적할까 이런 생각 들어? 아니요. 왜? 왜야? 미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뭔가 문제들이 너무 풀기 싫게 생겨가지고. 그지. 아마 지금쯤 이제 미적하는 애들이 슬슬 피투할 때거든요. 치우 지금 많이 힘들 거야. 문제 풀 때마다 좀 이렇게 어깨 토닥여주고 하세요. 진짜 많이 힘들 거야. 아니, 돈 많이 될 거야. 야, 19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빡세 미적은. 근데 가장 이제 그런 거지. 선생님 절대 치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3월에 치우가 맞은 미적의 개수랑 양현준이 맞은 미적의 개수가 똑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 그러니까 미적은 4개가 너무 쉬워. 4개가 너무 그거를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단계별로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1, 4개 난이도로 따지면 1, 2 한 4개, 2조 4천억 한 4개 뭐 이렇게 돼요. 확통은 뭐 1, 2, 2.3, 2.4, 뭐 3, 5, 6, 7 뭐 이런 느낌이라면 미적은 안 그래요. 1, 1.4, 1.4, 2, 2.1, 4경 6,087억 이렇게. 미적을 몇 개까지 들려야 돼요? 미적 1 받으려면 네. 2개. 2개. 확통은 충분히 여러분들 8개 맞출 수 있어요. 또 실수 한 번 나면 7개 나올 수 있지. 근데 저는 단 한 번 미적을 7개 맞추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그냥 평상시에 연습할 때 7개를 맞춘 친구들은 본 적이 있지. 나중에 파이널 때. 그때는 본 적이 있어요. 7개 맞추는 친구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시험에서. 6월, 9월, 7월 이럴 때. 승혁이도 마지막까지 6개였어. 하루에 5시간씩 미적을 200개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28, 30을 손도 못 댔다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조차 못 잡아서. 근데 확통은 그렇진 않잖아. 물론 올해 수능은 미적인 난이도가 조금 내려가서 올해는 조금 더 가능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또 올해 고사애들이 좀 잘하니까 기대해보고 있어. 올해는 왠지 다 맞는 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럴 것 같아. 정리 잘하더라. 정민이는 너무 재능 중이야. 뭐라고? 정민이는 너무 재능 중인 거 같아. 재능도 있는데 진짜 수학은 열심히도 하니까. 근데 아니 그렇게 힘겹게 해서 슈감 7개 맞나? 우리 확통 8개 맞나? 상관없는 거 아니야? 우리 다 맞으면 돼요. 알겠지? 확통은 다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민기도 다 맞을 수 있어. 준우도 다 맞을 수 있어. 나머지 안 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19번 갑시다. 그래서 경험해보세요. 이번 3월에 미적 아니 확통 8개에서 한 6개 이상 맞추는 거야. 그럼 성공. 그럼 나는 내 겨울방학 때 뭐 내 할 일 다 한 거 같아. 공통은 공통이요? 그건 잘 모르겠네. 공통 22개잖아. 2점 3점 다 맞추고 4점에서 한 4-5개 맞추면 딱이지. 2점 3점에서 일단 안 틀리는 게 중요해. 2점 3점. 2점 3점 다 맞추면 돼. 그리고 확통을 여러분들이 8개 다 맞추지 못해도 한 6개만 맞춰도 이미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대충 한 55점 이렇게 돼요. 나머지 4점 좀 찍어. 그럼 60 몇 점 돼요. 그럼 3등급이야. 3등급 진입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이번 3월에. 여러분들 실력 여하에 따라. 나는 이미 조금 하는 것 같은데 하면 2등급 정도 목표로 가시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3월 봤는데 5야. 이러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 너네가 힘들지. 얘네. 아니 윈터를 슈감 했는데도 5야? 이게 고3들끼리만 경쟁인데도 5야? 재수생들이 끼면 아 논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논술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약간 그게 약간 도피성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논술도 당연히 준비해야죠.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인데.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19번. 확통 6개, 7개 맞추면 너무 좋고요. 8개 맞추면 진짜 이지방. 장담하고도 이과 애들 중에 8개 없어요. 안 될 거야 아마 이번에는. 이따에도 한두 명? S1의 문과면은 아 현재 S1은 전원 이과입니다. 아 기준이 잠깐 한 달 쉬고 온대요. 폐관 수련 좀 하고 오겠대. 그래라. 19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랑 g라고 하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을 만족하래요. 그럼 이제 세훈이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fx 함수가 gx보다 녀석한 더 앞에 있다. 잘했네. gx라고 하는 게 이건데 이게 fx를 음의 방향으로 6만큼 민 거지? 그러니까 g를 음의 방향으로 6만큼 밀면 그게 곧 누가 된다? g가 된다. 아, 미안. f를 음의 방향으로 6만큼 밀면 그게 누가 된다? g가 된다. 이런 소리인 거지. 갑시다.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은 그래프 경이 똑같겠어. 너 이름 뭐냐? 준우야. 그죠? 그치 준우야? 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겠지 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이 마침 몇 칸이면 돼요? 6. 네, 6칸이면 될 거고요.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다 대칭이겠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요렇게가 뭐 할 거예요? 같겠지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뭐 잡아가실 수 있지. 그런데 이제 문제의 왈. 11 이하랑 23 이상이 확률의 값이 뭐가 돼요? 같대. 같다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11과 23은 대칭이겠네. 생각해봐. F가 있고요. G가 있는데 11 이하랑 23 이상이 똑같다. 그럼 얘네가 대칭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1과 23의 대칭 몇이지? 12. 17 아닌가요? 그죠 그죠. 11과 23의 대칭. 괜찮으세요? 그게 12대칭일 수는 없죠. 11에서 하나만 오른쪽으로 가도 12인걸요? 괜찮으세요? 그치? 이해 안 됐네? 계산 실수. 아 그래. 그러면 민기짱 이거 얼마일까요? 그렇지. 이거 느낌 오세요? 여기가 17이었겠다라는 거죠. 너무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해한대. 됐어요. 솔직하게. 이제 됐어요. 여기 얼마일까요? 20. 14. 이런 느낌이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제 가조건 다 했고요. 나조건을 보면 확률 변수 x가 k 이하였을 때랑 그 다음에 확률 변수 y가 k 이하였을 때 그걸 더한 게 1이다? 그렇겠죠 얘들아? 아 미안 k를 아직 몰랐지? 그 k는 17이겠죠 얘들아? 왜냐면 얘네가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이니까 우린 요게 f고요 인기야 요게 g인데 지금 나조건을 보면 확률 변수 f 그러니까 f 입장에서 확률 변수 x가 k 이하였을 때 확률과 확률 그 g 확률 변수 y가 k 이하였을 때 확률. 근데 우린 여기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주면 딱 전체 면적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17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 박스 밑에 확률 변수 x가 k는 17인 거 잡았어요. 17 이하였을 때의 확률과 확률 변수 y가 17 이상으로 바꿔주시고 17 이상이었을 때 확률 두 개를 더했더니 그 값이 0.1336이야. 얘들아 이거 두 개 대칭인 거 보여요? 그러면 요 하나가 주루찌가 얼마라는 거야? 0.0668. 너무 잘했죠. 그죠? 0.066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경계에 해당되는 이 z값이 준에 얼마였다라는 거야? 15. 1.5. 힘드네. 괜찮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G 입장으로 봅시다. 17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준화시킬 거야. 17에서 누구 빼? 14 빼. 그 표준화 잘 알아볼라? 몰라요. 몰라. 근데 얘가 2분의 3이면 되는 거지. 이게 이해했을까? 기현이 이해되고요. 오이?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 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가볍게만 짚고 1교시 마무리하자. 할 것도 세영 재밌겠지? 네. 세영이는 지금 수학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수학이요. 수학? 수학 어렵지. 우리 내일 영수쌤 만나시네? 지금 지수 로그? 함수? 거의 끝났어요. 잘 몰라요? 안 나와요 수업? 저번에 한번 봤. 영상은 다시 봐요? 아직 안 봤어. 아 그래? 이제 상상 들어가요? 다음 이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오 너네도 수험 진도도 여유롭네? 수트가 타이트하던데? 너네 지금 극대극소까지 하셨던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죠? 너네 적분 남았잖아. 자 준우야 거기 그 다음 내용 뭐라 남아있어요?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일까 세연아 그닥 안 중요할까요? 그다음 안 얘기할 것 같아요. 졸라 중요해. 예. 그럼 작년 수능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작년 수능에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내신. 그럼 이번 3월에 나올까 안 나올 거야? 안 나와. 왜요? 범위가 안 나서.
그렇지. 어우 갑자기 날카로워졌어. 통계는 언제부터 들어와, 세연아? 6월. 옳지. 여러분들 6월에 시험 범위는 확률까지입니다. 자,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배운 내용을 살짝 복귀해보자. 우리 맨 처음에 뭐 배웠지? 확률. 아까 그 통계 처음.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라고 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막 표 만들어 가지고 곱해서 더하고 했던 거. 그걸 배웠잖아요. 이산 확률 변수가 뭐였지? 셀 수 있는. 네. 셀 수 있는 변수. 그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를 배운 다음에 배운 게 뭐지? 이항 분포. 셀 수 있는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확률 변수 x가 횟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독립 시행을 하고 있었다면 우린 그걸 이항 분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트 하나가 끝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지? 셀 수 없는 변수인 연속 확률 변수. 왜 셀 수 없지? 너무 많아서. 그치? 개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정보를 표로 줄 수 없어서 그래프, 확률 밀도 함수라는 그래프. 확률 밀도 함수는 면적이 곧 뭐가 되는? 확률이 되는. 전체 면적을 듣고 대답해줘. 대답할 걸 미리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 중에 마침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대칭인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갖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야. 그럼 어찌됐건 정규 분포의 태생은 연속 확률 변수예요. 이항 분포의 태생은 이산 확률 변수예요.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와 셀 수 있는 변수의 셀 수 없는 변수와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잘 들어봐. 이항 분포는 기본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잖아. 이산 확률 변수예요. 더 안 쓸게요. 근데 이산 확률 변수야. 셀 수 있어. 그런데 셀 수 있는데 그럼 이때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건 우리가 b n, p라고 썼었잖아. n이 시행 횟수잖아.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시행 횟수를 내가 좀 뭐하면 늘려요. 그럼 너무 많아. 그럼 세는 게 좀 힘들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셀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세기가 힘들어. 그러면 약간의 오차를 감수하더라도 얘를 그냥 셀 수 없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번 칠까? 그럴까? 정규분포화 시키자. 이런 느낌이에요. 뭔 말이냐면 이런 소리예요. 동전을 던질까요? 동전을 몇 번 던질까? 10번 던지자. 10번. 자, 확률 변수 x를요. 앞면이 나올 횟수로 하자. 자, 내가 개연이한테도 동전 10개, 너도 동전 10개, 동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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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줬어요? 알겠지? 자, 각자 본인 자리에서 동전 10개 던져 라고 했어. 그럼 형이 이렇게 던졌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야, 10개 모두 다 앞면이 나온 사람 손들어. 그 인원이 제일 많을까? 야, 한 5개가 앞면 나온 사람 손들어. 그게 제일 많을까? 당연히 5개가 더 많아요. 10개 모두 앞면이 나온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극소수겠죠? 그지? 발생하기 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는 조용. 동전을 10번 던져. 앞면이 R번 나와.
그때마다 2분의 1의 R승, 2분의 1의 10-R승이어서 2분의 1의 10승. 이게 확률인 거 우리 알고 있죠? 독립시행의 확률.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여기가 확률 축이에요. 이해됐죠? 요게 그 앞면에 나오는 횟수축이에요. 횟수축. 그러면 10번 나올 상황도 있겠죠? 0번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0번 나올 확률이 좀 적겠죠? 이해돼? 한 번 나올 게 0번 나올 거보단 뭐해? 좀 많겠죠? 2번, 3번, 4번,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걸 내가 살짝 연결해.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 시행의 수를 100으로 늘려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진짜 이렇게 넓히지 않고 그냥 100을 요 정도로 잡을래. 그럼 어련히 이게 알아서 간격이 좀 촘촘해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요? 연결해. 점들이 조금 많이 모이면 그 연결한 게 약간 선처럼 보이려나? 이런 느낌 생기지 않을까요? 이해돼요? 아 약간 멋스러워졌어요? 스러워졌다 이거죠. 물론 정확하게 정규분포냐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셀 수 있는 게 셀 수 없는 걸로 넘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정도 오차는 무시하자라는 거야.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뉘앙스를 좀 잡으시면 되냐면 잘 들어. 문제에서 일단 너네가 얘가 독립시행이구나. 그러니까 즉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녀석이구나 라는 건 여러분들이 먼저 잡으셔야 돼요.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항분포라는 걸 잡았을 때. 근데 두 번째는 아마 문제에서 확률 계산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확률 계산이 이항분포에 의거하면 불가능해야 돼요.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불가능해야 돼. 너네가 진짜 계산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60번 이상 나올 확률 구해봐. 지금 손으로 써서 구해봐.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물론 구할 수 있지. 100C 60 2분의 1의 100승 더하기 100C 61 2분의 1의 100승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진짜 그럴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 계산이 이게 불가능이 약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때 이해돼요? 근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갑자기 주변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확신을 갖고 아 얘는 정규 분포화 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논리예요. 문제가. 세윤 이해돼요? 네. 아 막상 문제를 푸는 거 얘들아 진짜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결론은 이거예요. 원래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우리가 b라고 쓰냐? 그리고 몇 콤마면? n 콤마로 b. 근데 이걸 이렇게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할 거예요. 딱 보면 느껴져요. 제가 보여줄 거야. 그럼 얘를 빨리 무슨화 시키라는 거야? 정규분포화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 뭐지? MP. 분산이 뭐지? MPQ. 요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약간의 오차는 개무시하자. 이게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야. 기다리실까? 자, 얘들아 봐봐요. 문제 한번 봅시다. 기본 문제 6번이 정말 10년도 더 된 평가 문제예요. 꽤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꽤 오랫동안. 다음은 어느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했대요. 192명의 고객에게 한 켤레씩 등산화를 산다고 할 때 192명의 고객이 그럼 192번에 무슨 시행을 하고 있는 거야? 독립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옆 사람이 저거 사네 나도 따라 사야지 이런 건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시회사 제품
선호할, 선택할 고객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C회사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돼? 25% 4분의 1 이해돼? 그러면 이 사람이 C회사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몇 정도 되라는 거야? 4분의 1 그렇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확률 변수 X가 C회사 제품, C제품 선택자 수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되세요? 그럼 쟤는 무슨 분포를 따를 거예요? 이항 분포를 따를 거예요. 전체 시행 X가 192. 그때마다 확률은 4분의 1인 거겠지. 근데 문제에서 42명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구하려고 맘먹으면 구할 수 있죠. 192, C 42, 4분의 1에 42승, 4분의 3에 150승. 뭐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2, C 43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딱 봐도 현실적으로 뭐예요? 불가능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여기 옆에 나야 하면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네요. 아 얘는 빨리 무슨화 시키라는 거야? 정규 분포화. 이게 n이 190이면 어느 정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2개 곱하면 얼마야? 48. 거기에 4분의 3 곱하면 6의 제곱인 그냥 평균이 48.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 느낌이라고 그냥 쳐. 그냥 그 정도라고 쳐. 그러면 원래는 확률 변수 x가 42 이상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했었어요. 우리가 이항 분포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얘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 그래서 그냥 얘는 뭐야? P 정규 분포화 시켜서 Z는 40에서 48 빼면 마이너스 6,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는 거야. 그래봤자 오차는 무시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왜 무시해요? 있잖아요. 아니, 무시하래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지 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3413에 0.5 더하면 되는 거니까 8413 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는 거지. 좀 이해되시지 않을까요? 좀 어느 정도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이거지. 근데 그걸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 MP가 5 이상이면 돼라고 교과서에는 소개가 되어 있어요. 몰라도 돼요. MP가 5 이상 정도만 되면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선이 아니래요. 통계적으로. 몰라. 근데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MP가 5 이상이 돼야만 쓸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너무 괴랄해져요.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졸라 불가능하게끔 그냥 주고요. 정규분포 이 표를 주기 때문에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때 나오고 한 10몇 년 안 나오다가 재작년에 빠꼼 하고 나왔어요. 9월에. 재작년 9월에. 엄청 강조를 했죠. 야 이거 오랜만에 나왔다. 근데 재작년 수능이 안 나왔어. 근데 갑자기 또 작년 9월에 나야 하고 나온 거죠. 또 수능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수능에서 나온다 했지 하고 수능에 나왔어. 나중에 더 기출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엔 안 나오겠지만 내신은 100% 나올 거고요. 아마 올해 교육청에서는 한 번 정도 만나겠지. 보통 교육청은 작년 걸 따라가니까. 자 고생들 했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자 이제 쌤이 칠판 한번 지우고요. 이 한 바닥 정도를 떠들 거예요. 다 처음 보는 내용일 거고 다 그런가 보다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잘 한번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근데 너 할머니네 가. 뭔가 안 가면 여기서 자. 그러니까 구직이니. 택시비 안 나오는데. 다음 주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네. 저번에 오죽게 한거 아니야? 아 우리 약속 때문에? 네. 아 그래.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준야 거기 뭐라 나와 있어? 네. 모집단의 표본.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 조사를 해요. 보통 항상 들은 예시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3 11월 14일인가요? 18일이야? 11월 18일 되면 뭐예요? 수능을 보시죠. 대충 몇만 명 정도 이번에 봅니까? 네, 50만 명 정도 보죠. 50만이요? 인서울 대학교 정원은 몇 명? 인서울이라고 부르는. 그냥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들. 10만? 네, 맞아. 약 10만 대요. 한 8만 9천 명 정도 되거든요. 8만 9천 명. 10만이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 끼면. 전문대요? 네, 한 40개 대학교가 있어요. 무슨 뭐 하여튼 뭐 내가 잘 모르는 뭐 서울여대 또 인서울 아닌가?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끼면 한 40개 된대요. 그럼 한 8만 9천 명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들어본 서영고, 서성한, 중경유시, 건동홍,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렇게 상위 15개 대학교인데 상위 15개 대학교 정원은 5만. 한 6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만 명 중에 6만 명. 그러면은 100분의 12, 12%. 2등급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지. 전국의 고등학교 몇 개? 전국의 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총 개수. 자사고, 외고 뭐 이런 거 다 껴서 2년 전 기준 2,200개예요. 그럼 전국의 전교 1등 몇 명? 1000명. 2,200명 정도가 있겠지? 근데 이제 자연계열, 인문계열로 나뉜다라고 치면 전국의 전교 1등만 4,400명. 서울대 정원. 괜찮아요? 그럼 전국의 문과, 이과, 전교 10등까지 데리고 오면 몇 명 있는 거야? 20명, 44,000명 있네요. 걔네가 인서울로 갑니다. 15개 대학교를. 이해되셨죠? 인문계열, 자연계열 다 껴서 전교 10등까지가 전국에 44,000명 있는 거지. 물론 한 학교당 이렇게 한 명씩으로 쳤을 때. 근데 너네도 알잖아. 가지오고 전교 50등이랑 하나고 전교 50등은 다르잖아. 그치? 뭐 과고 있는 애들은 뭐 전교 한 100등까지도 대학교로 갈 거니까 그런 거 끼면 조금 더 여러분들 적다라고 봐야지. 근데 6만 명이 되면서 왜 44,000명까지만 세요? 나머지는 재수생들이 들어가야지. 그죠? 여러분들도 알죠? 상위대학교는 정시가 40%인 거. 그지? 한 60%만 수시로 가는 거니까 나머지 40%는 정시로 뚫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이미 학교에서 내 쪽 계열에 전교 10등 안에 들고 있지 않다면 인서울은 생각보다 빡빡하다 이런 거지. 수시로. 괜찮아? 갑자기 얘기 왜 했지? 하여튼 수능 날이 됐어요. (50만 명) 정도라고 아까 세우나? 네. 50만 명이 이제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확한 결과를 당일 저녁에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성적표를 보통 언제쯤 받아? 네, 한 달 정도 뒤에 받아요. 그럼 왜 한 달 정도 뒤에 받아요? 그렇지. 니네가 시험 본 그 OMR을 다 수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컴퓨터에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기계로. 50만 명분을 채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0만 명의 평균을 재고, 표준 편차를 재고, 분산을 재고, 표점을 재고, 백분위를 재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성적표를 뿌리는 거지. 한 달 뒤에.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네는 성적표를 받기 전에 뭘 쓰죠? 원서를 써요. 알고들 계시죠? 성적표를 받기 전에. 그럼 너네는 뭐야? 니네 성적을 알지 못하는데 원서를 쓰는 거야? 네. 그러면? 아니야. 그런 애들도 있지. 그치? 가채점을 하는데 가채점을 도대체 어떻게 해? 저녁에 집에 와서 메가스터 이런 데 들어가 보잖아. 그리고 너네가 왜 가채점을 해요? 내가 휴방 지금 최저를 맞췄나 안 맞췄나가 궁금해서 보는 거잖아. 다른 건 안 중요하잖아. 최저를 맞췄다면 거기서 진행하는 논술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런 걸 하려고 여러분들이 가채점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딱 끝나잖아요. 한 5시 돼요. 집에 와요. 7시 정도 돼요. 그럼 메가스터디에 이미 등급 컷이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쯤이면 풀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왜냐면 내 점수가 메가스터디에도 다 계속해서 좀 기록이 돼야 조금 더 점수들이 신빙성 있게 생기니까 자료를 많이 하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에 딱 들어가서 풀서비스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풀서비스 딱 눌러.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OMR 마킹을 하잖아요. 근데 수험표 뒤에 가채점 표를 붙여줄 거야.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그럼 수험표 뒤에 가채점 표를 딱 붙이고 나면 시험 문제를 푸는 그 시간에 가채점에도 니네 번호를 적어와야 돼요. 1번에 몇 번 했고 2번에 몇 번 했고 3번에 몇 번 했는지를. 그걸 시험 시간 안에 해와야 돼요. 시험 시간 끝나고 나서 자 이제 가채점에 마킹해서 이런 시간 안 줘. 그러니까 가채점 하는 건 이미 시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많은 친구들이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 하다가 시간 뺏겨서 한 집은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뭐 말하는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 집에 들어와. 메가스터디 켜. 가채점표 딱 입력해. 그리고 확인 딱 누르잖아요. 새로 고침 팡 되면서 맞는 건 동그라미, 틀린 건 X, 몇 점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몇 등급인지 빡 떠요. 그래서 뭐 3, 3, 4, 3, 3 이렇게 팡 떠요.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떴어. 아 좋댔구나. 어디를 알아봐야 되지? 대성?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 뭐 효준이가 딱 했는데 1, 2, 2, 1, 1 뭐 이렇게 뜬 거야. 유후! 너무 좋아. 타경이한테 연락해서 타경이가 말 걸지 마. 이러면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인 거고. 그지? 하여튼 그러면 메가스터디는 그날 저녁에 이미 등급 컷을 오픈해 준단 말이야. 그럼 걔는 어떻게 한 거야? 예상한 거잖아. 비리. 아 문항을 4억 주고 사는 것처럼 수능 특강 교재가 나오기 전에 원고를 받는 것처럼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뭐 하는 걸까요? 예측. 예측을 하는 거지. 너 어떻게 예측을 해? 그냥 접신 받아가지고 그냥 84! 뭐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수학시험지 현우진한테 가져가가지고 몇일 것 같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현우진이 뭐 92?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 한마디만 듣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도 뭔가 분석이라는 걸 하겠죠. 그걸 우리가 통계에서 뭐 한다 얘기해요?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실제로 그 등급 컷과 실제 수능 등급 컷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가 수학 1등급 컷을 87로 했는데 실제 등급 컷이 94 이럴 일은 없어요. 87이었는데 실제 등급 컷이 88이든가 86이든가 이제 1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애지간하면 정확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원서를 접수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메가스터디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시간 소요가 우리가 지금 걸리는지는 이해되죠? 양이 원체 방대하니까. 그럼 가볼게요. 수능을 50만 명이 시험 봤어요. 그럼 50만 명의 수학 점수가 있겠지? 세윤아? 네. 그럼 우리는 이 50만 명이 진짜로 내가 자료를 조사할 대상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죠. 맞아요? 이걸 우리가 무슨 집단이라고 하게? 내 집단. 그렇지! 모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수능 출제 기관은 어디예요? 평가. 그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잖아. 그럼 걔네들은 너네가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한 달 기간 동안 뭐해? 니네 시험 점수를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사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박세윤? 얘는 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무조건 다 끼겠지. 그럼 이렇게 일일이 모든 애들을 다 조사하는 걸 무슨 조사라고 할까요? 옳지! 모든 애들을 다 조사하는 걸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해요. 용어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전수조사는 얘들아 아무래도 시간적인 소모가 좀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할 수는 있죠. 근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한강의 수질 오염도 조사 뭐 이런 거 할 때는 한강물을 뭐 그럼 슈바면 다 퍼내요? 안 되잖아요. 전수조사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 통계에는 객관식 1번에 다음 중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은 이런 것들도 나와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뭐 어찌됐건 자 전수조사를 해요. 50만 명에게 다 전화를 돌려요. 몇 점이에요 준우씨? 아이고 네 내년에 더 좋은 게 있길 바랄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통화를 할 거 아니야. 다경씨 몇 점이에요? 너무 잘하셨네요. 대학 입학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세윤씨 미응시라고요. 뭐 이렇게 조사할 거 아니야. 늦잠 주무셨다고요. 택시 아이고 뭐 이런 조사 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50만 명의 점수를 다 조사해. 다 더해. 50만으로 나눠. 이게 진짜 레알 찐평균이죠. 이걸 우리가 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무슨 평균? 목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0만) 개의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제곱하고 다 더해. 50만으로 나눠. 우린 그걸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 모분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루트를 취해요. 시그마라고 하고 모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저렇게 일일이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많이 빡세겠다라는 정도의 느낌은 오시죠?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는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서 일부분만 따로 떼와요. 가령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수업 뭐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이 끝나면 담임쌤들이 전화할 거 아니야. 야 너 몇 점이니 이러면서. 그러면서 걔네들 메가스터디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애들은 먼저 좀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걔네를 조사한 걸 바탕으로 우리 메가스터디가 전국구 학원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점수를 받았네 애들이. 그럼 전국적으로는 애들이 한 요 정도 분포의 느낌을 갖겠다라고 거꾸로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걸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서술을 하냐면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한다라고 보통 서술을 해요. 실제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예시를 들어서 요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들아 그냥 50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크기가 5000인 표본을 임의 추출한다라는 건 50만 개 중에 몇 개를 뽑겠다는 소린 거야? 5000개를 뽑겠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임의 추출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임의 추출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복원 추출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쌤, 복원 추출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에 5000개를 뽑지 않는 거예요. 50만 명이 있어? 눈 감고 섞어서 하나 뽑아. 아, 점수가 이거구나. 다시 넣어. 50만으로 리셋. 다시 섞어. 또 뽑아. 아, 너구나. 다시 넣어. 섞어. 이 짓을 5000번 하는 거야. 그게 임의 추출이에요. 임의 추출의 정의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정말 운이 뭐 생각보다 더럽게 나쁘면 우리 세연이 점수는 몇 개 뽑을 수도 있는 거야? 5000개 뽑을 수도 있는 거지. 미응시니까 평균 빵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한다라고 하는 게 50C 5000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뽑는 거야. 그러면 어찌됐건 세훈아 몇 개를 뽑긴 하는 거야? 5개. 그렇지, 5000개. 괜찮아. 그러면 이때 이 각각을 뭐라고 부르게 세훈? 표본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저렇게 일부분만 뽑아? 전수조사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빨리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일부분만 뽑아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표본조사를 하지. 방금 전에 이야기한 한강의 수질 오염도 조사는 한강물을 전부 다 조사할 수 없으니 이것저것에서 대충 물 떠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분석을 한단 말이야. 그런 걸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해요. 괜찮아? 하지만 수능은 어찌됐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건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잘 들어. 다시 일반화로 돌아와서 이걸 n개라고 칩시다. 어쨌든 n개예요. 똑같은 놈만 n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랜덤으로 잘 뽑혀서 n개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잘 뽑는 게 중요하긴 하지, 준호야. 그죠? 그걸 잘 뽑는 건 메가스터디가 할 일이고 우린 몰라요. 어쨌든 뽑은 거야. 여기까지 해.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더해. 그리고 n으로 나눠. 그러면 요 집단에 대한 뭐가 나와? 평균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준이 이해돼? 요 집단에 대한 평균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X바라고 합니다. 다시 지금 우리는 이 모집단에서 내가 지금 했던 그 확률 변수가 수학 뭐죠?
수학 점수. 이걸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치면요. 여기선 우리가 x바라고 불러요. x바. 구분을 해야 돼서.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다경아 뭐지? 표본 평균. 저렇게 다경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용어들을 다 아셔야 돼요. 표본 평균이라 불러요. 생각해봐. 저게 모집단에 있는 모평균과 똑같을까요? 운 좋게 똑같을 수도 있지. 똑같으려고 노력은 해야겠지. 근데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뽑았는데 너무나도 공부를 잘하는 집단만 뽑힌 거야. 그럼 평균보다 높을 수 있고요. 생각보다 공부를 좀 못하는 집단에서만 뽑은 거야. 그럼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이 자식이 일반적으로 모평균과 다르다. 그럼 이 표본 평균과 모평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오차, 정확도가 있겠죠. 정확도. 얘가 모평균과 얼마나 많이 흡사한지에 대한 정확도. 괜찮아요? 그걸 우리가 내일 배우도록 할게요. 알겠죠? 평균에서 그걸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재밌겠죠? 너무 재밌겠죠?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띠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좀만 참으시고 내일 할 거예요. 그럼 봐봐. 이렇게 표본 평균을 구했어. 표본이 있어. 이 과정에서 편차 이게 있겠죠. 그럼 이 집단 안에서 편차들을 제곱한 거의 평균은 이 집단에서 뭐죠? 분산이겠지. 그걸 우리는 S제곱이라고 하고요. 표본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아이 좋다. 여기에 루트를 취한 걸 우리는 S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는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요. 여기까지 준우 좀 이해될까요? 네. 이해된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텔링을 최대한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따라오시는 거지 뭐. 아 그렇구나 이 정도 느낌이지. 일반화 좀 시켜. 아까 일반화란다.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3명이 시험 봤다라고 치자. 전국 수험생이 3명인 거야. 그렇다 쳐볼게요. 인원을 50만 명에서 팍 줄여볼게. 3명이 시험 봤어요. 한 명이 1점, 한 명이 3점, 한 명이 5점이라고 치자. 전수조사 해봅시다. 몇 점이세요? 몇 점이세요? 몇 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전수조사야. 그럼 1점입니다, 3점입니다, 5점입니다가 있겠지? 다 더해. 몇이지? 9. 3으로 나눠. 평균 얼마지? 3. 모평균은 얼마인 거예요? 3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모분산 구합시다. 그럼 모분산을 구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암산할게요.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0. 4. 다 더하면 8.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8. 따라오세요. 요게 전수조사를 끝낸 거야.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몇 개를 뽑겠다는 소리예요? 어떻게됐건 2개 뽑겠다는 소리인데 내가 한 번에 2개 뽑는 거야? 아니라 했죠? 하나 뽑고 확인하고 너구나하고 다시 넣는 거야. 그리고 또 뽑는 거야. 얘를 이해돼? 그럼 얘들아 얼마든지 충분히 일일이 뽑힐 수도 있죠. 1.1점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 둘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X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고. 둘 다 얼마? 2 나누기 2 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모평균과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여기서 모평균이 3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뽑히면 얘가 내가 하는 말 이해돼?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잘 들어. 집중. 모집단에 있는 애들이 3명이었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 했지. 근데 지금 현재 일일이 뽑혔어. 야, 꼭 일일만 뽑힐 수 있어? 아니죠. 실제로 뽑힐 수 있는 상황은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습니다. 왜? 1, 2, 3 중에 하나, 1, 2, 3 중에 하나. 내가 하나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기 때문에 이미 추출은 뭐가 존재하냐면 순서가 존재하고 순서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 말은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네. 세윤이 찬이 뽑는 거랑 찬이 세윤이 뽑는 건 다른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얘가 실제로는 총 9가지 상황이 가능한 거네요. 적어볼게요. 1, 3, 1, 5, 3, 1, 3, 3, 3, 5, 5, 1, 5, 3, 5, 5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느낌 있게 잘 뽑으면 1, 5 뽑았다라 쳐요. 평균 얼마야? 3. 운이 좋게 목평균과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다리 맞으면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다시 1로 돌아오자. 조금 이해되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다시 50만 명이 있어요.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요. 이 상황만 가능해요? 상황이 아닌 거 이해돼? 그치? 이런 상황이 더 있겠죠, 준우야. 다르게 n개, 다르게 5000개를 뽑는 상황도 있겠지, 준우야.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서 끝까지 다 센다 쳐봐. 내가 지금 저쪽에서 9개 조사를 한 것처럼 실제로 이걸 다 조사한다라고 쳐봐요. 이걸 다 조사한다라고 쳐봐요. 집중, 집중. 50만 명이었고 크기가 n이었다라고 치면 50만 명 중에 한 명이 뽑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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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총 개수는 50만에 n승계가 뽑히겠죠. 이해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크기가 2인 표본만 뽑아도 졸라 많다는 소리예요. 50만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조사를 다 하는 건 미련한 짓인 거지. 못해요, 못해요. 그냥 50만 명을 조사하는 게 낫지.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근데 통계학자들은 궁금했대요. 이거 다 조사해보자. 다 조사했대요. 그럼 이제 잘 들어. 이쪽에서 표본 평균들을 좀 구해볼게요. 표본 평균이 얼마지? 2. 빨리 갑시다. 2, 3, 4, 3, 4, 5. 자, 조사하려고 맘먹으면 다 하죠? 그치? 여기서도 다 조사했다라고 쳐요. 또 다른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요. 해서 느르르르 해서 마지막 표본 평균까지 있겠지. 50만 명이라고 치고 크기가 n인 표본이라고 치면 이게 총 몇 개 있는 거야? 50만에 n승계가 있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통계학자들은 야, 이렇게 구한 표본 평균 있죠? 이렇게 구한 표본 평균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생각해봤대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녀석의 평균을 구해보기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구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보자. 이해돼? 우린 그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겠죠. 이해돼요? 내가 구한 표본 평균, 그것들의 평균. 이해돼? 그래서 이 녀석의 교과서적 명칭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파트에서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 나온 게 모평균인지, 표본 평균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 이거 얘들아, 지금 이렇게 개수를 좀 낮추니까 구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 개빡세겠죠? 구해놨대요. 통계학자들이 구해놨대요. 근데 니네가 어떤 시행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짓을 하든 니네가 정말 조사를 정확하게 했다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유 불문 원래 평균과 똑같대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대요. 따라와.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6, 8, 11, 15, 18, 22, 27. 총 몇 개 있죠? 9개. 27을 9로 나눠. 얼마 나와요? 3. 모평균과 똑같네요. 왜지? 그건 고등학교가 이해할 수 없대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대학교에서 통계 쪽으로 가야 배우나 봐요. 저도 몰라요. 예,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궁금할 필요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 대신 뭔 알아야 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랑 똑같다? 모평균과 똑같다로 알려져 있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절대 안 물어봐. 물어볼 수도 없어. 학교생도 몰라요. 그런데 같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고 나니까 그러면 편차. 그럼 이 집단의 분산이 나오겠네. 우린 그걸 V, X, 바라고 하고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없는 내용을 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알겠지? 그냥 너네한테 이렇게 되라고 외우라고 시켜도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스텝의 탄생을 좀 인지한 상태에서 하면 조금 더 그래도 이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잘 받아들이더라고. 얘는 이게 애들 아까 모분산이었죠? n으로 나누면 되나 봐.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자, 평균 3이야.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제가 할게요. 1, 0, 1, 0, 1, 0, 1, 4는 거네요. 편차 2였으니까 제곱하면 5, 6, 7, 8, 12죠. 12를 몇으로 나눠? 9로 나눠. 얼마야? 3분의 4네요. 원래 모분산이 얼마였지? 3분의 8. 크기가 몇이었지? 2로 나누면 3분의 4. 항상 이렇게 한대요. 니네가 어떤 예시를 들어도 무조건 성립해요. 왠지 모르겠어. 자, 근데 분산은 올바른 자료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단위가 안 맞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뭘 취할 거야? 루트를 취해서 이렇게 부르겠죠? 이렇게 쓰겠죠? 쌤 공간이 없어서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너네 밑에다 쓰세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얘는 여기에 루트 취하면 되는 애들아 유리화 시키지 말고 기억하세요. 알겠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3가지의 집단이 나옵니다. 모집단, 표본 집단, 표본 평균의 집단. 이렇게. 그래서 모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모분산,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모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근데 자료를 조사하다가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없는데 표본 표준 편차 정도만 구했다면 표본 표준 편차로 모표준 편차를 대체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답이 뭔지 알죠? 점점 이제 내일 배웁시다. 너무 재밌겠죠? 예, 숙제 많이 안 내. 내일까지 이걸 흔들림 없이 머릿속에 넣어 갖고 와. 아니면 내일 수업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걸로 이제 뭐 할 거야? 표준화 시켜야 돼요. 정규분포화 시켜가지고 우리 이거 확률 구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뭐 한 거야? 우리 추적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모평균을 추정을 해야 돼.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바탕으로.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같거나 작다. 이런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게 너무 재밌다. 그죠? 숙제는 안 낼게요. 문제 못 풀어.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상태로 봐서는 문제 못 풀고 여기까지만 해와. 숙제 줄일게. 154.
160쪽에 발전 4번까지만 해요. 발전 4번까지만. 두 문제 줄일게, 두 문제. 근데 솔직히 안 풀어도 되거든요. 나랑 같이 해도 돼. 안 풀어도 되는데 얘들아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의미 1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막 이거 보면서 쓰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나는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대치코미 노트 딱 피시고 이면지 딱 피시고 빈 종이에 자 한번 추정을 해보자. 수험생이 50만 명이 있었어. 근데 그치 이게 하루 만에 다 나오기 힘든데 이런 조사를 전수조사라고 해 하면서 한번 이렇게 쫙 쓰는 걸 2번만 해. 알겠죠? 2번만 해. 안 되면 한 번만이라도 해. 아시겠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